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죠? 뭐 미세 플라스틱 뭐 그런 것들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염색약을 이제 하루 종일 취급하는 그런 직업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 이런 우려는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불확실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유방암에 걸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이제 유방암에 노출된 분들이 많은 것들을 실제 체감을 하실 텐데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분들 중에 유방암이 걸린 분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도 앞으로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닌가, 나도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유방암이 지나는 분들도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했기에 내가 유방암에 걸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유방암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도를 좀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유방암, 특히나 암이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유방암은 우리가 뭔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결코 이제 개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질병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해도 그럼 나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절반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유방암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듯이 서구화된 식단이나 비만이나 출산 같은 그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현명하게 잘 컨트롤 한다면 일정 부분의 위험도는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유방암이 그러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내가 나쁜 유전자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뭐 물론 이제 자녀들도 우리 가족 중에 뭐 유방암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나도 좀 위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유전자들을 이제 부모 선대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실제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 전체 유방암에서 유전성 유방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는 대략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중에 유방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위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걱정은 우선 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대부분의 유방암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이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암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암의 이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유방암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라는 건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영향을 주는 인자들과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유방암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은 대신에 이제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원식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절반 정도, 많게는 이제 60% 정도 이런 유방암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DNA가 확률적으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는
유전자는 뭐 성별을 포함해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구,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가 올라갈수록 70대가 됐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제일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 유방암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나이가 과거에는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나이 들수록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내가 평소에 정말 이제 바른 생활을 실천을 하고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노출돼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내가 통제 가능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뭐 주변에 가족이나 자녀에게 또 영향을 줄까봐 또 같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이제 자녀한테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그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환경 호르몬이 하나가 뭐 문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 하나에만 노출되는 상황이 절대 연출이 안 되거든요. 올드보이처럼 레퍼런스가 좀 웃기긴 한데 만두만 진짜 10년 동안 먹으면 만두가 있었는데 유방암이 생겼으면 그럼 이제 그 좀 설득력이라도 있죠, 그죠? 나 만두 10년 먹으니까 유방암 걸렸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거예요. 뭔가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를 하고 얘만 딱 노출을 시켰을 때 얘가 이제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죠? 뭐 미세 플라스틱 거기다가 환경 호르몬 뭐 그런 것들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노출을 해서 해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고용량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을 때려보니까 실제 이제 일부에서는 유방암이 올라갔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갈리는 거잖아요. 고용량으로 그럼 노출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뭐 실제 얘가 그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연구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방사선과 관련된 검사들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방사선 노출 같은 그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들은 가급적이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방사선 촬영을 했을 때 10만 건당 촬영했을 때 뭐 8건의 그런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사선은 유방암과 연결될 수 있겠네라는 결론을 얻을 수는 있지만 확률로 따졌을 때 굉장히 드물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고 보통은 이런 노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노출을 내 몸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염색약이니 환경 호르몬이니 미세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들의 노출이 뭐 늘 우리가 거기에 노출돼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염색약을 이제 하루 종일 취급하는 그런 직업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 이런 우려는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생활을 했을 때 단일 위험도에 지속돼서 노출된 상황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건전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산입니다.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기간이 임신을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비만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거죠. 항상 이제 체중은 유방암 발생률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미 유방암에 노출된 분들의 치료 성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특히나 또 팔다리는 가는데
이제 배만 이렇게 볼록한 그런 분들도 사실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 또한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운동이겠죠. 운동을 꾸준히 주 3회 이상 아니면 매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챙겨줄 수 있으면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내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든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내가 가급적이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운동 잘 챙겨서 하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채우기 때문에 운동에 좀 잘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유방암이 이제 왜 생기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로는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방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작정 슬퍼하시고 자책하시거나 이제 이전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자꾸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행동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이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듯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방암을 좀 예방할 수 있고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 하시며 정기적인 검진을 중간중간 꼭 챙겨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